네,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지속가능연구소 한상화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커플 룩이네요. 저희. 빨간색으로. 빨간색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자, 일단 쌍용차 인수전부터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쌍용차를 두고 요즘에 재계가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네네. SM그룹이 등판을 하면서 지금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SM그룹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도 이미 관심을 보인 바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참여를 했다는 데 있어서 좀 약간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SM그룹 자체가 이 쌍용을 인수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일단 SM이 다른 데 HAH나 에디슨 모터스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규모가 제일 크잖아요. 규모가 제일 크기 때문에 여기가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보이는 게 현재 상태는 맞습니다. 그리고 쌍용차 인수전에서 성공하려면 일단 1조 원대의 인수자금 동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제일 큰 문제긴 한데 그건 뭐 다 가능하다고 전제를 하면 그 전제를 하면 그다음에는 자 그러면 어느 회사에 갖다 맡기는 것이 이 회사를 가장 잘 살려줄 수 있을 것이냐를 가지고 평가를 할 텐데 네. 그렇게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SM그룹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유가 SM이 이미 자동차 부품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네. 남선 알루미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전지 제조하는 백셀을 가지고 있고 화학 섬유 업체 TK 케미칼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법정 관리하에 들어가 있던 자동차 부품사죠. 화진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여기가 시너지상으로 가장 좋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또 그 SM의 우호현 회장도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 차입보다는 내부 자금을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면에서는 지금 SM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SM이 시장에서도 이슈가 됐었는데 네. 실제로도 가능성도 높다고 지금 평가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SM 말고 그 밖에 지금 원래는 2파전이다 이렇게 구도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중에서 인수 유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또 한 가지 꼽자면요. 지금 이제 2파전이라고 얘기했던 데가 두 군데, 그러니까 2파전이니까 당연히 두 군데죠. HAH 오토모티브에서 만든 카디널 원 모터스라고 하는 회사하고 에디슨 모터스하고 두 군데인데 이런 원래 HAH는 당초에 법정 관리 이전부터 지분 참여 논의를 계속 했던 데죠. 계속 참여 논의를 했었고요. 여기가 출자를 하기 위해서 협상을 계속하고 했었는데 인도 마힌드라 지분 문제가 정리가 안 돼서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마무리되지 못하고 무산됐고 그러면서 법정 관리를 결국은 들어가게 됐는데 HAAH는 그 쌍용차의 SUV하고 픽업 트럭을 미국하고 캐나다 시장에 갖다 팔면서 시장을 키워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이고요. 여기가 원래 자동차 유통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미국 시장의 진출을 돕는다는 거에 있어서는 충분히 뭐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금은 뭐 그때 얘기로는 4천억 정도까지 마련된 걸로 알고 전 들었던 것 같은데 추가 자금 모집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걸로 봅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이제 그 초소형 전기 생산업체 세미시스코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키스톤 프라이빗 에쿼티의 사모펀드를 FI로 해서 여기를 인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에디슨 모터스 자체가 이제 전기 버스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사의 전기 모터 기술, 배터리 관련 시스템 기술력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전기차 생산 업체로 키우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HAAH나 에디슨 모터스 이 둘은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북미 시장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쪽 에디슨 모터스는 기존의 전기 버스를 만들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쪽에 기술이 좀 있다. 그래서 그 둘만 놓고 보면 그 우열을 가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뭐 기업별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차별화 전략이 있겠지만 네. 결국에 이렇게 많은 기업이 뛰어든다고 하는 거는 미래차에 대한 성장성이 그만큼 높다라는 데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쌍용차 인수 이후에 판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아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현대차, 기아가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 완성차 업체들의 힘이 그렇게 세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국 수입차들이 요즘 이제 약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전기차 사업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그 인수 자체가 관건이 아니라 인수 이후에 여기를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해서 회사를 키워낼 수 역량이 있느냐 하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HAAH나 에디슨 모터스는 뭐 매출액이 뭐 1,000억도 안 되는 둘 다 조그만 회사들이고 다음에 제일 크다고 하는 SM 그룹도 그룹 전체 합쳐서 한 1조 3천억 정도, 1조 약간 넘는 정도, 이 정도의 영업이익 한 1,400억 이런 정도 내는 회사인데 쌍용차 매출만 해도 한 3조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조그만 회사들이 그 쌍용차를 계속 뒷받침을 하면서 전기차로 자리 잡을 때까지 이 회사를 키워낼 수 있느냐는 데서는 사실은 조금 의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즘 전기 자동차의 추세는 자동차 추세 전체가 다 그런데 이게 생산 조립 자체가 그렇게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AI 자율주행으로 갖고 갈 거냐 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AI 자율주행 쪽으로 가는 데는 투자가 정말 그거는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감당을 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이제 관건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쌍용차는 여전히 독자 생존에 관한 그 의문점, 그러니까 그 물음표라 그러죠. 이게 아직 떨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쌍용차가 살아남게 된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살아남느냐?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유럽의 이런 그 전기차를 만들고 싶은 회사들의 우리나라의 그 전기차 자체의 생산 역량하고 조립 역량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조립 하는 그런 하청 조립 회사의 형태로 일단은 자리를 잡아가는 게 현재로서는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쌍용차 지금 인수전과 관련해서 쭉 어떤 기업들이 지금 올랐고 그리고 그 기업 중에서 인수 유력 가능 후보까지 한번 정리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차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반도체로 넘어가 볼게요. 또 지난 7월 마지막 거래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반등이 들어왔었는데 오늘 그나마 시장에서 선방을 하고 있는 게 또 소부장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에 대한 영향을 좀 찾아봤더니 뭐 시장에서 다시 이 본격적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 이런 네.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D램 반도체 고정 가격이 4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희 그동안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떤 게 사실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소장님. 네. 네. 일단 그 D램 고정 가격이 이제 4달러를 넘었다고 하고 이게 4달러 10센트가 됐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월에 비하면 한 8% 가까이 상승한 거고 2019년 4월 이후에 이제 가장 최고 가격으로 왔다. 근데 이게 4달러가 사실은 4달러가 아닌 게 반도체가 매년 이 기술 개선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한 20% 정도는 지금 떨어지는 압력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생산 효율성이 올라가서 원가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 보면 2019년에 4달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거는 한 5달러나 6달러 수준까지 올라온 거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제 좀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낸드 플래시 가격도 지금 동반 상승세를 탔다. 그래서 4달러 81센트로 고정 가격이 왔는데 이게 전월보다 이것도 한 5.5% 정도 상승한 거고 2018년의 고점 대비 가장 비싼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D램이나 이제 낸드 플래시 가격이 좀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의 컨퍼런스 콜 내용들을 보시면 일단 3분기까지는 낸드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전부 다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는 좋다. 근데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네. 원래 반도체는 우리 다른 경기 민감주들은 2분기가 피크아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중에 일본 실제 피크아웃도 있고 피크아웃이 아니다로 결론 난 것도 있는데 반도체 쪽은 3분기가 피크아웃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 3분기가 오질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게 피크아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게 피크아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얘기를 보면 첫째, 현물 가격이 그 고정거래 가격보다 낮다. 이거는 이제 피크아웃이 돼가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이게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반도체만 혼자 좋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럼 최종 세트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들도 좋아야 되는데 이 세트 업체들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그러면 최종 단계에 예를 들면 반도체를 가지고 가서 최종재를 만드는 데가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데 반도체 가격만 어떻게 오르냐. 결국은 반도체 가격도 꺾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현재 아직까지 그 피크아웃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3분기 피크아웃이 아니고 반도체가 계속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새로운 희망이 이번 디램 고정거래 가격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직까지는 3분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걷어낼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 피크아웃인지 아닌지는 3분기의 컨퍼런스 콜을 보고 그때의 회사의 담당자들의 미래 전망이 어떻게 나올 거냐를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3분기까지 실적이 좋은 건 확실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그래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의 하단은 어느 정도 좀 받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하락을 하더라도 크게 하락을 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이것이 다시 재상승 국면으로 갈 거냐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 증권가에서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가격이 오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기 때문에 네. 그쪽에 있어서 이제 업계에서는 뭐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짧게 본다면은 네.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지금쯤에는 접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둘 다 조금 더 기다려보고 싶어요. 기다려보자. 네, 좀 그렇게 보고 싶고 왜냐하면 이게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거 가지고 이 추세를 볼 수는 없잖아요. 아직 그쵸. 추세 상승이 보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등락만 계속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지금부터 들어가서 뭐 장시간을 고생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냥 추세적인 변화가 나오면 그때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고요. 이 둘 중에 그러면 삼성전자가 더 좋을 거냐, 하이닉스가 더 좋을 거냐, 이것도 참 문제잖아요. 근데 반도체 업황이 실제로 3분기가 피크아웃이 아니고 4분기 이후에도 계속 간다라고 될 것 같으면 하이닉스가 더 나을 수 있죠.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나을 수 있는데 반대로 이게 반도체 경기 자체가 그렇게 아주 좋아지기는 힘들다라고 보면 그런 관점이 되면 삼성전자가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실적을 이제 2분기 실적을 놓고 분석을 한 결과는 삼성전자의 생산 효율성 제고가 하이닉스보다 좀 더 빨랐다. 그러니까 원가 부담이 그만큼 더 낮아졌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원가 부담이 좀 실적이 나빠져도 원가 부담이 좀 적은 쪽이 그쪽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좋다고는 제가 이거다 저거다 말씀을 드리기 힘든데 그런 네. 점들은 뭐 참고를 하셔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약간 장단점이 있어 보이네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반도체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제한적으로 네. 그 뭔가 탄력을 좀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또 반도체 업황의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준다면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본업에 대한 이제 그렇죠.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더 좋겠다. 자, 참 쉽지 않습니다. 시장의 향방을 좀 더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까지 지속가능연구소 한성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